네, 시종일관 출발 전략으로 갑니다. 코스피 오늘 여러 가지 재료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얇은 시장에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중심을 잡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KDB 대우증권 온메이트 박민수 팀장님부터 시종일관 출발 전략, 오늘 기준을 어떻게 잡아보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사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한데요. 그래도 좀 잘 살펴보시면 어떤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기업의 실적들이 꾸준히 개선되는 그런 업종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오늘 종합상사 관련된 업종들을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종합상사들 하면은 여러분들 다소 산업 내에서도 보면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적을 이렇게 예상하거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자원 개발이라는 부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선투자 이후에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일단 전체적으로 이 종합상사들의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좀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자원 개발이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이런 종목들의 주가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인데, 전반적으로 이런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개별 주가는 좀 양호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자원 개발이 지금 장기간에 대한 투자 이후에 현금이 지금 유입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라면, 이 무역 부분이 또 있는데, 이런 무역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지금 2분기부터는 어떤 경기 회복이라는 이러한 부분과 맞물려서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전망들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두 가지, 제가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군 중에 대표적인 종목들, 첫 번째로는 이제 현대상사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상사 같은 경우는 예멘 LNG의 배당금이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한 300억 정도의 현금 흐름이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현대상사가 전체적인 영업이익 규모가 한 600억 정도 규모가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큰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청도조선소가 상당히 전체적인 적자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해소하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런 전체적인 구도를 본다면 결국에 현금 흐름이 들어오면서 적자 내 사업을 이렇게 그만둔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긍정적인 구도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대우 인터내셔널입니다. 대우 인터내셔널. 전체적으로 지금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미얀마 가스전이 지금 가시화되는 시간 8월 달 정도부터 이제 수익이 실적으로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그 규모가 한 연간 6천억 정도가 되어집니다. 사실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2012년도에 영업이익이 1,500억이라는 규모를 감안해 보면 실적이 한 4배가 되는 규모들이 이제 미얀마 가스전에서 나오기 시작한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실적은 대규모 증가하는 그런 구도를 가져갈 수밖에 없고, 주가는 이를 반영해서 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와의 시너지 부분도 역시나 이제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실적에 가시화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두 회사를 놓고 봤을 때 좀 시간의 텀, 약간의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실적이 개선이 되고 또 큰 폭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서서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고 가져가신다라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자, 외신 쪽에 여러 가지 매크로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마이크로하게 이야기 나오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왔는데, 빌 게이츠 회장이 2차 전지, 에너지 쪽에 관심을 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배터리 관련 기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좀 전에 대우 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도 에너지일 거고, 오늘 방승현 연구원은 셰일가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신다고요.
예, 저도 오늘 에너지 관련된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에 대한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셰일오일과 셰일가스의 개발로 인해 가지고 현재 그 에너지 산업의 변화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그 경기 회복 기대로 미국 그 기업 심리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WTI 유가가 그 약보합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걸 원인으로 찾을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본다면 미국의 그 셰일 오일 등의 개발 확대로 인해 가지고 원유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공급 우위의 여건을 조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셰일 오일은 2009년에 하루 평균 그 생산량이 2,500배럴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는 하루 200만 배럴로 급증을 하고요. 이러한 수치는 그 현재 미국의 원유 생산의 3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셰일 가스는 최근에는 그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개발 속도가 다소 둔화가 되긴 하는데요. 수요 확대를 배경으로 꾸준한 생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석탄 등의 대체 자원으로서의 꾸준한 수요 증가가 추세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셰일 산업은 고용 창출과 더불어서 성장에 기여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향후 그 시추 기계나 뭐 수송 그리고 화학 등 타 산업에 대한 전파 효과도 커가지고 정부 지원과 그 민간 참여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국내 기업의 그 중형주 2개 정도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그 언뜻 듣기에는 이게 무슨 수혜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먼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동나비엔과 모토닉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동나비엔은 그 매출 구성이 가정용 보일러가 75%고요. 그 가스 온수기가 15%, 기타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요. 북미 지역에서의 그 온수기 시장에서 고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미 지역이 가스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가스 온수기 시장이 확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온수기 시장 규모는 450만 대 수준으로 세계 최고 시장이고요. 그 아직 고효율 순간식 온수기 시장의 점유율은 저조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동나비엔이 가지고 있는 콘덴싱의 그 독보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미국 시장이 또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기존 저탕식에서 고효율 순간식 시장으로 전환 중에 있고요. 또 올 6월 완공 목표로 그 신공장 건설이 진행되고 있어서 캐파 증설에도 기대를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토닉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여러 국가에서 유가 보조금 절감을 위해 천연가스의 운송 연료로서의 그 활용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러한 CNG 시장이 본격화될 경우에 그 가스 연료 계통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모토닉이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엔진과 핵심 부품의 수주 급증에 따른 이익 성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매크로 큰 이야기보다는 좀 이렇게 줄여가지고 핵심적인 내용을 전략으로 잡아서 들어봤습니다. 시종일관 출발 전략. KDB 대우증권 언메이티의 박민수 팀장이었고요. 한국투자증권 명동지점의 방승현 연구원도 같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